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이무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 어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에 이어서 일간은 정화가 되고 그 정화 일간이 동일하게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말씀드렸고, 양화는 대체적으로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불의 기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정화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이긴 하죠. 화가 맞는데 어저께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늘에 뜨는 태양이 병화라고 하면 하늘에 뜨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거 있죠. 별빛, 달빛 이런 것들은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죠? 모닥불 같은 거, 전기불 같은 것, 이러한 불들, 빛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 화로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병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정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저께도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좀 강한 그거 있죠. 가로수 등이 있겠고, 이 가로수 등과 예를 들어서 라이터 불이라고 있어요. 라이터 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밤에 길거리에서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라이터 불로 찾는 것이 밝을까요? 아니면 가로수 등 좀 밝게 비치는 그런 가로수 등이 있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라이터 불은 오랫도록 켤 수도 없겠고, 또 가로수 등 불과 같이 이렇게 밝지도 않겠죠. 그래서 요것은 원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네 둘 다 그냥 정화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가로수 등과 라이터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요 라이터 불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음양을 구분하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때 상대적으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병화를 태양화라고만 이렇게 태양으로 보는 것은 가장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병화라고 하는 습성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음양을 나눌 때는 강한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이 음이 되는 것이다. 즉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제가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빛도 그렇고 모닥불, 촛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홀로 불꽃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뭐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화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이걸 갖다가 인정해준다. 그래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 해서 이걸 갖다가 인정해준다라고 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도 뭐 해자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경우에 약할 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 두 가지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병화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보다는 정화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오늘과 같이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데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 정화는 약한 정화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목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달빛이 됐던 별빛이 됐던 이것도 어차피 불이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도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수보양광, 요거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하늘에 떠 있는 다른 정화의 비유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이런 용광로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돼요. 요 달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요 달이 이렇게 밝은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반사시켜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왕하게 되면 이렇게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게 되면은 이 태양빛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단 병화라고 하는 태양은 빛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 호수가 있으면 아주 밝은 그런 빛을 반사하지만은 태양이 아닌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맹렬한 그런 빛은 되지 않겠죠. 어째 원래 원본만큼 정도 보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달 뒤에 별빛이 살짝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별빛과 달빛을 또 음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 달은 병화가 될 것이고요. 별은 음화가 되겠죠. 음화인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강하는 건 똑같아요. 밑에 호수가 있게 되면 달빛도 빛을 반사시켜 주는 곳이고 별빛도 빛을 반사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음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옆에 보면 용광로죠. 지상에서는 이런 용광로라든가 이런 불 같은 것을 이제 정화로 보게 되는데, 이 불꽃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원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일간 중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있죠. 경금, 무쇠와 같은 그런 경금이 있는데, 그 경금을 이렇게 녹여서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화인 병화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화인 정화로서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정화가 태어나서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물상으로서 보게 되면 바로 또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실살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개수는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꺼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오른쪽 그림에 용광로가 있는데 여기다 갖다 물 붓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보는 것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어느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그런 월령입니다.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왕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왕한 만큼 어떻게 돼요? 화는 생하죠. 뭐를?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생토하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걸록 격이 되죠. 어저께 병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간이는 양인을 논한다 하더라도 음간인 정화는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음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음간들은 양인을 논하지 않고요. 이렇게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인격이 됐던 걸록격이 됐던 어떻게 돼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은 관살이 아니라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을 앞 글자만 따서 재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일단 일간을 갖다가 억제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보양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성만 있게 되면은 5월에 화는 왕하지만은 관성은 약하기 때문에 관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또 지지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재관. 신금은 재성이고요. 임수는 관성이 있어서 재관을 같이 쓰더라도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바 아니고요. 이거는 핵심은 관성에 있는 것이고, 재성으로서 관성을 생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재생관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재생관해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그런 국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고, 그 다음에 재성인 금으로서 관성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맑고 깨끗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5월에 태어났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에서 임수로서 수보영광하고 경금이라든가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겨주면 좋을 것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이 임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는 안 해요. 그죠? 합하려고 하는 성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해서 또 목이 된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임 한 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합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거는 정임 한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합을 탐한다. 쉬운 말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보면 사랑을 하고 싶고요. 멋진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런 선남선녀를 갖다가 한 방에다 갖다 딱 놓게 되면 둘이서 손만 잡고 있진 않겠죠. 서로 연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첩신 붙어 있게 되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합해서 목이 되는 경우에는 사주국세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하려고 하는 탐합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주변 국세가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은 하지만은 결혼은 못하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선남선녀가 있죠. 로미오 와 줄리엣. 어떤 분들도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어떤 분은 뭐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읽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선남자 임수가 되겠고요. 줄리엣은 정화가 되겠습니다. 임수 로미오, 줄리엣 정화 서로 붙어 있게 되면 서로 너무 좋아요. 근데 가문에서 이 둘을 갖다가 결혼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지만은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픔입니다. 근데 둘이 임수 로미오, 정화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주변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 준다. 그건 뭐예요? 주변의 여건이 그거를 축하해 주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화해서 새로운 오행, 즉 선남자 선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합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이 되었는데 임수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간에 경금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이건 괜찮죠. 왜냐하면 경금이 임수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니까 서로 탐합을 하든 말든 간에 경금은 경금으로서 일을 할 뿐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문제는 뭐냐면 연지의 자수죠. 연지의 자수. 이렇게 되면 임수의 뿌리, 정화의 뿌리가 또 좌우상충함으로 인해서 정화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고 임수의 뿌리도 같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임수도 약해지지만은 정화도 약해지죠. 이렇게 좌우충하게 되면 또 서로 간에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겠죠. 자,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미토를 보게 되면은 약한 좌우충으로 인해서 약해진 정화가 토한테 기를 뺏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정화가 통근해서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수도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도 약해져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병호였잖아요. 병호.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약해져 있고 좌우충에서 이 오화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에 오화가 있어서 병화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의 배합을 맞출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미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수도 물론 약하지만은 일간도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수만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하죠. 일단은 정화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정화 일간이 세력을 얻었을 때는 관성이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정화 일간이 약했을 때 관성만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좌우충해서 임수도 약해져 있지만
정화 자체도 뿌리가 깨져 있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정화도 약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시에서 좀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오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경자 신축시 같은 경우는 일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요 계묘시 같은 경우도 좀 지지로 묘목이라 하더라도 요 묘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 칠살이 정화를 갖다가 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생시. 그 다음에 정미시도 뭐 결코 일간 정화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무신, 기유시, 경술시, 신해시 다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죠. 이렇게 빨간 생시였을 때 여자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생시가 온다라 빨간 생시를 얻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죠. 뭐 그래도 뭐 40대 50대까지 5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40대 후반 50대 넘어설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운세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빨간 생시를 선택한 중에 남자였다라고 하면 좀 많이 힘든 세월을 버텨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그나마 괜찮은 생시 을사시, 병원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간 정화를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비견겁지를 얻은 것이고, 하다못해 갑진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갑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겠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진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면서, 임수 자체도 자수는 좀 깨져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으면서 이 진은 금을 생할 수도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갑진시는 국세 자체가 좀 확 커지는 그런 개념,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정화도 임수도 경금도 각각 용도가 생기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시도 좀 나쁘지 않다. 근데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생시에 따라서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 생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대운의 향배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